자, 이제 23차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물리학 2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연력학 부분을 할 때 그 같이 뭐 핵심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한번 그 물리학원 내용을 복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넣은 부분이 되겠고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은 계속 이거죠. 이 실린더하고 피스톤에 의해서 갇혀 있는 기체입니다. 이 기체를 일컫는 말이 그 시스템이라는 표현으로 개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기체라고 할 때도 있고 내부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부라고 했을 때 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외부입니다. 실린더도 외부, 피스톤도 외부, 요 바깥에 있는 기체도 외부, 열 공급 장치가 있다면 얘도 외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 기체가 외부에 한 일,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 사이의 관계가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래서 Q는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PV =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다르게 어떤 상태 1에서 상태 2로 변화할 때 그동안의 받은 열량, 그동안의 한 일, 그동안의 내부 에너지 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요 Q는 제가 이게 월급이라고 기억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기체 입장에서 받으면 플러스 방출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면은 열을 흡수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면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W는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기체가 외부의 한 일로 W가 플러스라는 것은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의미고 W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기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기체는 이상기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탄성 충돌 이외에 다른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 점 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봤자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얘는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 곱하기 기체 분자의 총 개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2분의 1의 m의 v의 평균의 제곱. 이게 지금 저도 2학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알아본다고 해놓고 안 알아봤는데 요거 질문 노트에 적고 알아오면 제가 적어줄게요. 이게 제곱의 평균이 맞는지 평균의 제곱이 맞는지 의미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제곱의 평균이 맞는지 평균의 제곱이 맞는지 이거 나도 모르겠어요. 까먹었는데 근데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의 곱하기 부체 분자의 개수거든요. 평균 운동 에너지면 운동 에너지의 평균이잖아요. 운동 에너지의 평균이면 제곱의 평균인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루뭉술하게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값들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값들. 요게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절대 온도. 정확하게는 이거는 확실하게 정확합니다.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 있죠. 요게
온도에 비례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쓸까? 예,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온도라는 게 의미가 결국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플러스라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는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혹은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빨라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그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리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는 온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온도로 제가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면 온도가 증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면 온도가 감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압력, 부피, 온도 중에서 부피와 온도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 이제 그 변화 양상을 알 수가 있죠. 보면 요 부피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요게 델타 V하고 부호가 같거든요. W의 부호가 이게 같은 부호입니다. 같은 부호. W하고 델타 V가 부호가 같고요. 그다음 델타 U하고 델타 T가 부호가 같습니다. 따라서 연력학 제1법칙을 잘 해석해 보면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뀔 때 부피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온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 압력 변화의 부호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는 P 이꼴 V분의 nRT 로부터 판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피 변화로부터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요 온도 변화로부터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다루는 게는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으로 갇혀 있는 시스템이니까 요 NR은 일정합니다. 몰수하고 기체 상수는. 따라서 얘 변화와 얘 변화를 조합하면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결국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압력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부피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온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열기관의 열 효율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분자의 개수는 똑같죠. 근데 이제 왼쪽이 분자의 운동이 느린 케이스고 오른쪽이 분자의 운동이 전체적으로 빠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도로 치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온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 온도를 가의 온도를 T가라고 하고요. 나의 온도를 T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도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럼 가와 나 중에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디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왼쪽은 2e에서 4e 정도 사이에 있죠. 근데 오른쪽은 3e에서 5e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온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부 에너지는 어떨까요?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아니죠. 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얘를 싹 다 더한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큰 겁니다. 얘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이게 뭐 액체라서 좀 직접 비교는 안 되는데 한 컵에 뜨거운 물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욕조에 미지근한 물이 있어요. 그러면 온도는 한 컵에 뜨거운 물이 높죠. 근데 전체적인 에너지는 욕조에 달린 미지근한 물이 더 클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다 더하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본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십시오. 이게 온도하고 약간 내부 에너지는 이런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온도는 평균이고요. 내부 에너지는 총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예들을 볼게요. 등적 과정. 등적 과정은 같을 등 부피적.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으로 압력 밭소달에 그냥 공기만 집어넣고 열을 가하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Q는 0 더하기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W가 0이죠. 델타 U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호를 표현할 건데 주로 열을 받거나 혹은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를 플러스 그 빨간색 열을 빼앗기거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주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압력밥솥에 열을 가하면 기체 입장에서 열 받죠. 그리고 온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불을 꺼요. 그러면 식으면 열을 빼앗기죠. 그러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가면 부피 변화 없다라는 거 알았고요. 온도 변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력 변화는 사실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열 가하면 압력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다음에 식으면 압력 감소합니다. 근데 굳이 어렵게 P는 V분의 nRT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갇혀 있는 기체니까 요까지는 상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피도 상수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Q가 플러스면 온도 증가하니까 압력 증가합니다. Q가 마이너스면 온도 감소해서 압력 감소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음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죠.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열을 받는 경우 Q가 플러스여서 델타 U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는 경우가 이렇게 변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죠. 열을 빼앗기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등온 과정입니다. 자, 등온 과정은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빠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수능 특강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능 특강에도 한 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출제는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등온 과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Q는 W 더하기 0이 됩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죠. 등온 과정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천천히 열이 이동해서 부피가 서서히 변하는 경우에는 계속 온도가 이제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이 상황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잘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운 이런 예입니다. 그래서 얘는 Q가 플러스면 W가 플러스예요. 열 받으면 열을 서서히 받아서 부피가 서서히 증가하는 과정이고요. 열을 서서히 빼앗기면서 온도가 일정하면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 경우에는 저는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낌이 안 오거든요. 안 오는데 식을 보면 얘는 NR 일정하고 온도 일정하니까 얘까지 일정하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열을 받아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압력은 작아지고요. 열을 빼앗겨서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압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하고 압력은 변하고 온도는 일정한 이런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게 세로축이고 얘가 가로축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x분의 1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관례적으로 보통 이걸 등원곡선이라고 하거든요. 등원곡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온도를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온도가 T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PV 꼴 nRT인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y 꼴 x분의 1꼴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 등원이면 Q는 W니까 W가 플러스인 경우가 열을 받는 경우죠. 그래서 얘가 열을 받는 경우고요. 빨간색. 얘가 열을 빼앗기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열을 받으면 압력이 작아지죠. 열을 빼앗기면은
부피가 감소하면서 압력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등압 과정입니다. 이 등압 과정은 특징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 영인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Q는 뭐 W를 그대로 써도 되고요. P 델타 V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플러스 델타 U 이렇게 됩니다. 요거의 특징은 물리학원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가 플러스면 전부 다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자, 그 이유가 자,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뀌는 동안에 연력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각각 써볼게요. 압력은 안 변하죠. P 안 변하잖아요. 부피는 변하죠. V1, V2. 뭐 NR 안 변합니다. NR. 온도 변하죠. T1, T2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 니은 빼기 기억을 해봐요. 니은 빼기 기억. 그럼 식이 이렇게 됩니다. P V2 빼기 V1은 NR T2 빼기 T1 이렇게 되죠. 그럼 요만큼이 델타 V고요. 요만큼이 델타 T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T의 부호와 델타 V의 부호가 같아요. 근데 델타 T의 부호는 델타 U의 부호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부호가 같으니까 1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가 같습니다. 그럼 부호가 같은 것끼리 더하면 당연히 같은 부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로는 등압 과정은 하나만 부호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부호가 똑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등압 과정의 경우에는 그 등압 과정은 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추를 올려놓고요.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하면 100% 등압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는 합력이 0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하나의 개로 보면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여기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죠. 중력. 그리고 대기압이 있을 거예요. 대기압을 P0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압에 의해서 눌려지는 힘이 있습니다. P0A. 단면적이 A라고 하면요. 그럼 요 기체의 압력이 P라고 쳐요. 그러면 기체의 압력에 의해서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PA겠죠. 자, 잠깐 보세요. 중력 변해요, 안 변해요? 높이가 달라져도 중력 안 변하죠. 그리고 이 정도 높이 변하면 대기압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리고 요 면적도 안 변하죠. 안 변합니다. 그럼 기체의 압력 변해야 되겠어요, 안 변해야 되겠어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등속으로 움직이면 합력이 0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준정적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준정적 과정은 뭐냐면 정적 과정에 준하는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굉장히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되게 느리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속도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속도의 변화도 굉장히 적겠죠? 그럼 가속도가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등압 과정과 유사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등온 과정도 헷갈리는데 얘도 서서히 변한댔잖아요. 그 둘의 차이는 질문 노트거리로 남겨놓다. 그러면 도저히 서서히 움직일 때는 어떤 경우에 등압 과정을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등온 과정을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몰라. 여러분이 찾는 걸로 이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압 과정을 이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부피 압력 일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이 부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W가 플러스인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Q도 플러스, 열도 받고 델타 U도 플러스, 온도도 증가합니다. 자, 그럼 여기 등원 곡선 한번 보십시오. 요게 PV 이꼴 NR T1인 곡선이에요. 요게 PV 이꼴 NR T2인 곡선입니다. 그럼 압력과 부피의 값이 T1일 때, T2일 때 어디가 더 커요? 전체적으로 이때가 더 크죠?
그래서 이 온도가 얘가 더 높은 겁니다. 왜냐면 같은 부피면은 압력이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P1V, P2V 하면 얘가 더 큽니다. 그리고 같은 압력이면은 P1V1, P1V2 하면 이때가 PV 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때가 온도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을 세워보면 P1V1은 nRT1이고요. P2V2는 nRT2가 되는 거죠. 그러면 P1V1보다는 P1V2가 더 크죠. 그래서 nRT1보다 nRT2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열 빼앗기고 부피 감소하고 온도 내려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입니다. 이 단열 과정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단열 과정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압력, 부피, 온도가 모두 변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면 얘는 부피 일정하죠. 얘는 압력, 온도 일정하죠. 얘는 압력 일정합니다. 얘는 전부 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열 과정은 Q가 0입니다. W 플러스 델타 U가 되겠고요. 그럼 델타 U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델타 U가 플러스인 경우는 잠시만, 델타 U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W가 플러스고요. 델타 U가 플러스인 경우가 W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는 쪽을 제가 빨간색으로 적었어요. 특별히 얘를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얘를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 2학년 때 실험했었죠. 휴지에 불 붙이는 거. 피스톤 탁 해가지고 불 붙이는 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구름 만드는 거 단열 팽창했죠. 왜? 아, 그때 블랙 놈 누구야? 한 놈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네. 그래가지고 요 단열 과정을 보면은 그때 여러분 실험해봐서도 알겠지만 피스톤 갑자기 확 눌렀잖아요. 그리고 보여줄게. 그때 이랬었잖아. 그때 이거 맞죠? 안에 휴지가 있고 척 하면 이렇게 불 붙잖아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름 만드는 과정 했었죠. 이렇게 해서 하면 얘를 눌렀다가 갑자기 떼면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나 고체 상태가 되면서 은결핵에 붙어서 이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의 두 가지 동등성의 특징을 보면 순식간에 부피가 변해요. 급격히 부피가 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단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출입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열이 출입할 시간이 없어서 거의 단열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스톤하고 아까 구름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닫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완벽한 단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인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고 단열 압축인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고요. 압력 한번 볼까요? 압력은 V분의 nRT죠.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식까지 갈 필요 없이 압축시키면 압력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피 증가시켜 보세요. 압력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단열 팽창의 경우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리고 단열 압축의 경우 부피는 작아지고 온도는 올라가요.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압력은 커지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면 부는 거 얘기해줬죠. 하면 후 해보면 이게 가까이 가면 뜨거워요. 이건 후 하는 순간 압력이 큰 상태로 내뱉는 거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미처 단열 팽창이 되기 전이에요. 근데 멀리 가면 이제 주변의 대기압보다 내뿜는 공기의 압력이 크니까 팽창하거든요. 그 사이에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라면을 불 때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 뜨거운 바람 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멀리서
해야지 이 물리를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등원곡선입니다. 등원곡선이고 얘가 팽창이죠.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단열 팽창하는 과정은 특징을 보면 온도는 PV 이퀄 nRT2에서 PV 이퀄 nRT1 온도가 낮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력은 작아지죠. 그리고 얘가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압축.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 커지고요. 그리고 PV 이퀄 nRT1에서 PV 이퀄 nRT2 요 사이로 이제 건너가는 온도가 올라가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가 등원곡선이거든요. 등원곡선하고 단열곡선의 차이를 보면 등원곡선보다 단열곡선이 좀 더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원곡선 사이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